1단원 물질의 구성의 마지막 주제인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입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온의 종류에는 양이온도 있고요, 또 음이온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이온은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그 전체적인 정기적인 성질이 플러스를 띠는 그런 입자를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했고요. 어떤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전체적인 전하 정기적인 성질이 중성에서 마이너스로 정기적 성질을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이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은 이 앙금 생성 반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이러한 반응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이온을 확인할 수 있는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 고체 상태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속에서 만났을 때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그런 상태의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만나서 어떤 특정한 양이온과 특정한 음이온이 물속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녹아있던 이 이온 상태의 구조가 결합을 해서 물에 녹지 않는 어떤 상태의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침전물을 앙금이라고 합니다.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간단한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두 장의 껍데기로 몸을 보호하고 있는 조개. 조개의 껍데기는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닷물 속의 탄산칼슘은 어디서 온 것일까? 바닷물 속에는 칼슘 이온이 들어있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 탄산 이온이 되는데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나면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생성된다. 조개 속에서 생기는 진주의 주성분도 탄산칼슘이며 이것 역시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반응하여 생성된 것이다. 어떤 양이온과 음이온은 반응하면 앙금을 생성하기 때문에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이용하면 수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 이온 확인입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물속에는 많은 이온들이 녹아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녹아 있는 이온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이온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42쪽이네요. 42쪽에 있는 그림 1-15 반응 모형을 가지고 먼저 앙금 생성 반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5에 보니까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또 질산은 수용액 그리고 이 두 수용액을 섞어서 혼합된 용액을 모형으로 나타낸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 이 고체 물질을 물에다 녹이면 이온화가 되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어집니다. 뒤에 있는 이 수용액은 물에다가 어떤 물질을 녹여서 만든 액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는 이야기는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을, 고체 물질을 물에다 녹여서 만든 액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물에 녹기 전에 염화나트륨의 구조 모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초록색이 나트륨 이온이고요.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가 염화 이온인데요.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서 NaCl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 물질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염화나트륨, 즉 이 소금은 물에 녹기 전에는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서로 딱 붙어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고체 덩어리입니다. 그런 소금 물질을 물에다 넣으면 보는 바와 같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다 분리가 되어져서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물속에는 염화 나트륨을 넣어서 다 녹였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런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나눠서요. 앞에 있는 염화,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음이온입니다. 염화 이온의 이온식은 Cl-고요. 나트륨의 이온식이 N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액 속에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녹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질산은이라고 하는 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기 전에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고체 물질인데요. 이것을 물에다 넣어서 녹이면 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질산은이라고 하는 음이온과 은이온이라고 하는 양이온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물에 녹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질산은 수용액, 또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또 질산이온, 은이온 이 이온식들은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설명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할 때 서로 편리하게 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이온식과 원소기호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 뭔가 이 교과서 본문,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거나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반응 모형으로 돌아와서요.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 안에는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많이 녹아 있고요. 또 질산은 수용액에는 질산이온과 은이온이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다는 얘기는 투명한 상태의 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물 속에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 녹아 있는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용액을 섞으면 이와 같이 혼합된 용액으로 바뀔 텐데 물론 물의 양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각각 들어있는 양이온, 음이온들이 이렇게 섞이게 될 텐데요. 그대로 존재하게 될 텐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염화나트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나트륨 이온과 또 질산은 수용액에 들어있던 이 NO3 이온은 그대로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하얀색 침전물이 생깁니다. 흰색의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흰색의 침전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침전물을 살펴봤더니 바로 이것이 녹지 않는 앙금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앙금이 어디서 생겼냐? 이것은 조사해 봤더니 염화나트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이 염화이온하고 질산은 수용액에 들어있던 이 은이온이 원래는 녹아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갑자기 AgCl이라고 하는 즉 염화은이라고 하는 침전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침전물은 흰색을 띠고 있으며 물속에서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는 순간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의 침전물 즉 앙금이 생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나트륨 이온과 또 남아있는 질산 이온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물속에 그대로 녹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 녹아있던 Ag 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서로 섞이게 되면 그 순간 이 두 가지 이온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새로운 침전물 즉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성된다. 그것이 앙금 생성 반응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개된 이 염화은이라고 하는 이 앙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염화은의 요 식과 그 다음에 색깔까지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온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면 Ag+와 Cl-가 물속에서 만나게 되면 AgCl 즉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의 침전물이 생긴다. 앙금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용액 속에 어떤 물 속에 염화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 Ag+를 떨어뜨려 보면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을 때 흰색의 앙금이 생기면 염화이온이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이 이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앙금 생성 반응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42쪽 중간에 있는 본문 내용을 선생님이 모형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아이오딘화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물에다 녹인 그런 액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름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앞에 있는 아이오딘화 이온은 I-가 되고요. 칼륨 이온은 K+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오딘화 이온과 칼륨 이온이 서로 만나서 결합된 고체 물질인데 이것이 물속에 녹아있게 되니까 이렇게 노란색을 칼륨 이온이라고 할게요. 다음 초록색 동그라미를 아이오딘화 이온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개씩만 그렸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아이오딘화 칼륨 물질을 물속에 넣으면 칼륨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으로 분리되어져서 물에 녹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질산납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즉 질산납 물질을 물에다 녹인 액체를 준비하는데요. 이 질산납 수용액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질산이라고 하는 질산 이온과 PbE+라고 하는 납 이온으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즉 질산 이온과 납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던 이 질산납 물질이 물에 녹아서 질산 이온과 납 이온으로 분리되어져서 물에 녹아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아 있는 이온들은 물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두 용액을 서로 섞게 되면, 혼합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왜 생겼느냐 살펴봤더니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침전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침전물은 물에 녹지 않는 상태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한 앙금이 되겠습니다. 이 앙금의 이름은 아이오딘화 납이고요. 이때 이 침전물의 색깔은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 침전물을 생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노란색 아이오딘화 칼륨 속에 있는 이 칼륨 이온은 그대로 물에 녹아 있고요. 또 질산납 수용액 속에 있는 요 NO3- 즉 질산 이온은 그대로 물에 녹아 있게 되고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에 들어있던 요 아이오딘화 이온과 질산납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납 이온이 서로 물속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침전물인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속에 이 납 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이오딘화 이온을 넣어서 침전물이 생기면 이 PbE+라고 하는 납 이온이 있다는 것이고 생기지 않는다면 납 이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앙금 생성 반응이 바로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3가지 앙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염화은이라고 하는 은 이온과 염화은이 물속에서 만나면 녹아있던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자마자 흰색의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것이 염화은, 즉 염화은 AgCl이라고 하는 침전물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색깔은 흰색이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물속에 수용액 속에 납 이온과 또 아이오딘화 이온이 약간 녹아 있다가 서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침전물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오딘화 납 앙금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맨 처음에 소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조개 껍데기의 주 성분인 이 탄산칼슘이 물속에 녹아있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이 칼슘 이온과 또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이 탄산 이온으로 물에 녹게 되는데 이 2가지 이온이 즉 이 칼슘 양이온과 탄산 음이온이 물속에서 만나게 되면 CaCO3라고 하는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되어집니다. 흰색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종류의 앙금과 각각의 색깔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앙금의 종류와 색상을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과서 40조 본문 내용입니다. 이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온이 들어있는 2 종류의 수용액을 섞었을 때 각각 물에 녹아있던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이온이 물속에서 반응을 합니다. 물속에서 반응을 하는데 녹아있던 이 2가지의 2 종류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는 순간 물에 녹지 않는 어떤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침전물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 무조건 앙금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양이온과 특정한 음이온이 만났을 때만 앙금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앙금의 종류가 AgCl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PbI2가 있었고요. CaCO3가 있었습니다. 염화, 은, 아이오딘화, 납, 탄산, 칼슘. 얘는 흰색, 얘는 노란색, 얘는 흰색.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앙금의 종류와 색깔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험 영상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은 이온 반응 실험지에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수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각각 질사는 수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을 때 앙금이 생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시 영상을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증류수에, 즉 순수한 물에다가 질사는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사는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흰색의 앙금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질산나트륨 수용액에 질사는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변화가 없었고요. 반면 염화칼슘 수용액에 질사는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흰색의 앙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흰색 앙금. 자,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침전물을 의미하는데요.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름과 염화칼슘 이 이름을 봤더니 공통적인 게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염화이온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온이 염화이온이고요. 이것을 이온식으로 쓰면 Cl-가 된다고 얘기했죠. 이 흰색 앙금은 결국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질사는 수용액의 은이라고 하는 Ag+라고 하는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물속에서 만나서 흰색의 앙금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온 반응 실험지 B 부분, 이 부분에 수돗물을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고요. 똑같이 질사는 수용액을 여기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렸을 때 과연 침전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역시 흰색의 앙금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흰색의 앙금은 AgCl이라고 하는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있었죠. AgNO3 수용액을 수돗물에 넣었을 때 흰색의 앙금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Ag+ 양이온과 수돗물 속에 있는 Cl- 이온이 만나서 수돗물 속의 염화이온과 질사는 수용액 속에 Ag+ 은 이온이 물속에서 만나면 흰색의 앙금이 생긴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돗물 속에는 어떤 이온이 들어있느냐? 염화이온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앙금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물속에 녹아있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온들이 섞이게 되는데요. 이때 다 각자 녹아있던 양이온, 음이온 중에서 이 섞어버리면, 혼합시키면 이 중에서 누가 반응하냐면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물속에서 반응을 해서 AgCl, 염화은이라고 하는 침전물, 즉 앙금이 생성된다. 수돗물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과정 중에 수돗물 속에 남아있는 세균 같은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균하기 위해서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이 염소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염화이온이 돼서 수돗물 속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이 잔류하면서, 염화이온이 잔류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남아있는 염화이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NO3 수용액을 떨어뜨려서 흰색의 앙금이 생기면 염화이온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AgNO3 수용액, 즉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질산납 수용액의 납 Pb2 플러스 이온과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속에 있는 아이오딘화 이온이 물속에서 반응하면 서로 반응을 보여서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납은 중금속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안 좋은, 좋지 않은 중금속인데, 이 납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오딘화 이온을 반응시켜서 노란색 침전물이 생기면 그 폐수 안에는 납 이온이 있는 것이고, 노란색 앙금이 없다면 그 폐수 안에는 납 이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폐수에 들어있는 납 이온을 확인할 때 이렇게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려서 침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Pb2 플러스와 I 마이너스가 물속에서 반응하면 노란색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된다. 세 번째,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 반응을 하면 염화칼슘의 칼슘 CaE 플러스와 탄산나트륨 수용액의 CO3 E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물속에서 반응을 하면 녹아있던 이 두 종류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속에서 반응해서 흰색의 앙금인 탄산칼슘이 생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탄산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즉 CO3 E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염화칼슘 수용액을 떨어뜨려서 침전 유무를 확인해서 탄산이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앙금이라고 했고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 염화은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서 녹지 않는 흰색의 염화은이 생성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염화는 Cl-고요. 은은 Ag 플러스입니다. 이것이 물속에서 만나면, 녹은 상태로 있던 이 두 이온이 만나면 물속에서 반응을 해서 녹지 않는 AgCl,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염화은. 세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공장 폐수에 들어있는 납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납 이온은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떨어뜨려서 노란색 앙금이 생기는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되면 이것이 납이온이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앙금이 생성되지 않으면 납이온이 없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앙금 생성 반응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이 세 종류의 앙금, 염화은, 아이오딘화 납, 탄산칼슘 이 세 가지 앙금을 꼭 기억해 주시고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물속에서 만나면 하얀색 또는 노란색 침전물이 생긴다고 하는 이 앙금 꼭 기억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교과서 43쪽 두 월그리 앙금 탄산칼슘 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정독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전적인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앙금 생성 반응과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